매달 20만 원 이상씩 지출하던 제가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면서 경제적이고 수당까지 받아가는 똑똑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세점의 명품 화장품보다 좋은 애터미 화장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저는 전업을 하게 됩니다.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현재 세일즈 마스터이십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 앱솔루트와 해모임을 양손 가득 들고 제품을 전달하니 재구매가 이어졌고 저는 8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사업에 열정적으로 몰입했고 세미나 참석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로까지 멀다고 세미나 안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공주로 여기 오롯으로 매주 세미나를 들으러 옵니다. 항상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스폰서님,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모든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응원해주시는 형제라인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의 삶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애터미를 만난 저는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캐나다, 카자흐스탄에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생겼는데요. 여행이 사업이 되고 사업이 여행이 되는 자유로운 삶을 즐길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망설이는 젊은 분들에게 꼭 애터미 사업을 권하고 싶은데요. 세상은 넓고 인생은 길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애터미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특히 제 또래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메인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모두 다 우리 더 정열적으로 7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더 화이팅 되시는 화요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원 제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사원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병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제품데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품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한참 장마기에 또 정말 해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짝반짝 해가 났는데 영도 다리만 건너니까 완전 안개 속을 헤치며 너무 이렇게 피부에 많은 자극들이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도 한번 더 점검해보고 이 여름철 우리 피부를 좀 더 소중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모실 분은 요즘 너무나도 아름다워지시고 계시고 제 눈에는 너무 예뻐지시고 더 날뛰는 토끼가 되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네, 뉴 샤론 로즈 마스터 이연아 국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요거 네. 네, 반갑습니다. 뉴 샤론 로즈 마스터 이하나입니다.
아주 새로 만들었어요. 맞죠, 맞죠. 어, 다른 포샵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뭐 얼굴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이렇게 또 흰 거를 입어가지고 이거 네네네 그쵸. 중요한 건 살이에요. 네. 8월 초에 샤론 로즈 이렇게 프로필 촬영을 가는 줄 알았는데 7월 말이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승급하고 오토 판매사 달성하고 샤론로즈 승급하고 이제 앞으로 또 스타마스터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사장님들도 저의 이렇게 길을 보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요즘에 날씨가 방금 해무도 말씀을 하셨는데 습하다고 해서 수분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크림을 바르지 않고 이럴 때는 화장품을 별로 안 발라도 된다는 저희 신랑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건조할 때만 바르고 여름에는 선크림만 바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분 관리는 여름철에 특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다든지 그리고 히터가 피부에 치명적이지만 에어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수분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하고 건조하기 시작하면 탄력은 떨어지게 되고 탄력이 저하되면 그 속에서 주름이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저희 지금 현재 여름인데요. 여름에 탄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도 부쩍 늘어나는 이 여름에는 높은 온도 그리고 에어컨에 대한 뭐 이런 건조한 부분이 계속 피부가 이완되고 이러면서 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지 분비도 많이 되고 그리고 피부가 늘어난다고 하죠. 우리 머릿결도 머리 그 두피도 그리고 머릿결도 뜨거운 물로 이렇게 머리를 감지 말라는 게 머릿결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온도는 무조건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게 건강에도 좋지만 피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크림의 중요성,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세안하기. 땀과 피지 배출로 인해서 여름에는 세안을 좀 더 물 세안을 자주 하셔야지 폼클렌저로 많이 닦는 게 아니라 물 세안을 많이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거, 뭐 수분 크림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주셔야 되고 피부 온도 낮추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걸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가 많으면 피부 온도가 높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음, 이렇게 인제국장님께서 저를 가르치면서 열받은 피부는 근데 저 동안이잖아요, 여러분. 네, 아직 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열받은 피부는 일찍 늙는다. 화가 많으면 여름 받는 것 같은데 피부가 열받는다고 해서 아직 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15분 정도 노출이 되었을 때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감소되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피부 탄력이 줄고 주름 생성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열 피부 노화라고 해서 이렇게 주름이 보이시는 거 계시죠? 네, 이게 건조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열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름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피부를 자주 식혀주는 것이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저희 액터미에서 수시로 피부 열을 식혀줄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자, 없습니다. 네. 당연히 사업자라서 아시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이드라밤은 저희가 최근에 제품 강의를 워낙 많이 했었고 그 휴대성을 늘 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비자분들에게 발라주셔야 되고 집에서 그리고 선물하실 때 필요한 지금 패키지로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 7월 말일까지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벌써 두 가지가
품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품절이지만 아마 31일 안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재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 구성 제품으로 오늘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시원하고 촉촉하게 피부 관리를 하는 방법. 자, 미스트로 먼저 가볼 텐데요. 저희가 크림 미스트가 있고 뷰티 미스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로즈레인 미스트가 있는데 요 미스트는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저희 본부장님 써보셨을까요? 그렇죠. 네. 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헤어 그리고 바디까지 전신을 다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향이 딱 장미 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프레시하거나 산뜻한 향을 원하신다면 로즈 향이 조금 별로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담 없이 그렇다고 짙은 향이 아니거든요. 향수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신을 나가기 전에 수분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헤어에도 수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신을 다 뿌리고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쿨링감이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걸 뿌리고 나왔는데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그리고 미세하게 크림 미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용기가 보시면 스텐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되게 곱게 나가기 때문에 피부에 가볍게 밀착될 수 있도록 미스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 헤어, 바디, 미스트까지 하나로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단품으로 사셔도 15,000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너지 앰플 저희가 0번, 1번, 2번,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단품으로 0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 0번이 이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분과 수분 충전을 위해서 제로 베이스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식물 유래에서 원료로 아미노산 보습 인자로 가장 수분을 잠그고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영양이라든지 이런 걸 충전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분을 주면서 피부 탄력, 콜라겐까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2.2배가 증가한다고 그 임상 실험 결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카이드 추출물이라고 해서 이 추출물이 탄탄하고 힘 있는 피부 보습 장벽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 안에 보시면 알갱이 같은 게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꼭 캡슐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탁탁 터지면서 힘 있는 피부를 줄 것만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위에 이렇게 딸깍해서 저희가 그 위에 있는 앰플을 터트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터트려 보시면 아마 그 두 가지가 섞이면서 뭔가 조금 퀄리티가 올라가는 앰플이라 해야 될까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앰플들보다는 조금 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힘 있는 피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앰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프렌치 로즈 마스크. 정말 수분 가득 먹을 수 있는 수분 제품인데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 이걸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양치하고 15분 전에 이걸 먼저 발라놓고 요 안에 보시면 장미잎이 녹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요 알갱이들을 저는 부실 정도로 이게 으긴다고 해야 되나요? 으개어질 정도로 문질러요. 저희가 그 24K 골드 마스크팩도 금이 없어질 정도로 문질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 장미잎이 이렇게 뭉개어질 정도로 문질문질하면서 마사지를 한 다음에 15분 뒤에 샤워를 하면서 저걸 씻어내는데 그러고 나서 화장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프랑스의 프로방스에서 수확한 리얼 장미꽃이라고 해요.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장미꽃이라는 거고 피부 온도 감소율이 151% 이상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진정률은 264% 이상 대비 개선율이 증가가 한다고 하니 이건 정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랑 그리고 저희 코에는 할 수 있는 게 히노키 팩이라고 있죠. 저는 코에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걸 요 로즈 마스크팩을 할 때도 있는데 번거로우시다면 여름에는 저는 요 로즈 마스크팩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라고 해서 요걸 오늘 제가 바르고 왔어요.
저는 원래 여름에는 앱솔루트 스노우를 쓰는데 요건 저희 딸이 쓰거든요. 딸이 10살인데 요게 어떤가 제가 에센스 저 토너 에센스는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썼을 때 저한테 앱솔 스노우와 어떻게 다를까 싶어서 써봤는데 수분 공급에 한해서는 앱솔 스노우와 별반 다른 게 없었고 훨씬 토너 앱솔 스노우 토너와 그리고 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토너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은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분이 좀 건조한 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이걸 정말 권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이는 수분 크림이었습니다.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산뜻한 발림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앱솔 스노우 안에 있는 수분 데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쫀쫀하면서 약간 데이 크림이 수분 크림이 수분이 가득 찼다고 한다면 요건 조금 발림성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건조한 악건성이라든지 지성이 아닌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수분 데이크림을 그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요거는 지성이나 중성 피부 같은 경우에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고 20, 30대 젊은 층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까지 포함되어 있는 생기는 피부를 구현할 수가 있고 끈적임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냥 산뜻하고 약간 이렇게 발림성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페임의 영양크림보다도 더 산뜻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10살이에요? 10살인데 11살인가요? 네. 네, 11살이에요. 네. 11살인데 이렇게 반짝반짝한 피부는 영양크림, 저 수분크림이 아니라 요 아이 때문이에요. 요 캡슐이 탁탁 터지면서 요 수분이 잠그고 있던 요 캡슐이 터지면서 반질반질해지고 반짝반짝해졌거든요. 11살 초등학교 4학년도 쓸 수 있는 그리고 뾰루지라든지 트러블이 전혀 없는 제품이었고 청소년들 20대까지 그리고 저도 썼을 때도 충분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저 그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수시로 덧발라줘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요 두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들, 아이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게 뭐 있죠? 세라베베. 세라베베에서 넘어가실 때 요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하는 것 중에 요 1일 1팩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PB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 PB 가량 업을 해주는 29,400원에 12,000 PB를 주고 있는데 품절입니다. 딱 어제 품절됐어요. 근데 아마 31일까지 행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재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입고 알림 바로 지금 해놓으시고 업데이트 되도록 업데이트 되면 알람 오도록 해주시고요. 하루에 한 팩씩 사용했을 때 한 달분 피부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사용하셨을 때랑 그냥 쓰셨을 때랑 여름철에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마리나 앰플 겔팩 역시 여름에는 무조건 냉장고에 마스크팩은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속 피부 온도 싹 세트라고 해서 요 세트도 있는데 요 세트는 아직 품절이 아닙니다. 실속 구성이라고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 보실 세트, 요 세트보다 이 앞선 세트가 조금 실속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선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존 세트는 너무 부담스러워 다 구매하기에 나는 여름에 요 세트 정도는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아직까지 구매 가능하시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세트는 지금 현재 품절인데 아마 다시 재입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마스크팩이 품절이다 보니까 아마 품절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마스크팩이 입고가 되는 대로 아마 요건 다 될 것 같고 PB가 무려 거의 2만 PB 이상 2만 PB 정도 18,000 PB 정도 업이 돼주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촉촉하게 겨울에는 저희가 영양을 듬뿍 줘야 한다면 여름에는 수분을 듬뿍 줘서 열을 좀 많이 내리고 화도 내리고 그렇게 그러면서 다음부터 번창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분감으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서 모두가 피부 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신기하네요. 저 어제 이 세트 샀거든요. 근데 오늘 또 딱 이렇게 제품 교육을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발라보고, 여름철에 포카리 스웨트 같은 여자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몸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슬림바디 챌린지도 샀어요. 사실. 네, 올여름 조금 도전적인 의식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피부를 위해서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신 샤론 로즈 마스터 이연아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지금 한간에 계속 통통통통 강의하실 때마다 너무 유쾌하고 즐거움을 주시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희선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재미를 빼고 하려고 했는데 내 소개가 그냥 죽을 때까지 갈 것 같네요. 네, 저는 애들 엄마의 뻔한 사업 설명을 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제가 7년 전에 같이 남편보다 더 밤잠을 설치면서 수유를 하면서 동지로 지냈던 그런 동생이 지금 맨 첫 줄에 앉아서 보고 있어서 겁나 떨려요. 네. 처음 하던 날보다 더 떨려요. 거기다가 또 이제 네, 저는 육아 동지. 네, 남편은 퍼질러 자도 쟤는 안 잤어요. 네, 저는 경단녀이자 전업주부에서 애터미를 만나서 도전을 하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장희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 말씀드렸듯이 두 아들의 엄마고 이제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들고 더럽고 추저었던 일은 육아예요. 그런데 소질이 있었어요. 네, 소질이 있었는데 소질이 있었지만 계속 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이름 불리는 일이 너무 하고 싶었고 중요했고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기어 나갔단 말이죠. 돈을 쓸어 나갔는지 벌러 나갔는지도 모를 그런 마음으로 기어 나갔는데 그러다 어느 날 만나게 된 게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지 한 3년 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센터에서 MS인지 천년조미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그런 맛깔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회장님의 비전을 본 것도 아니고 회사의 비전을 본 것도 아니고 제품에 감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진짜 그냥. 그래서 경력 단절 이전에는 네, 신문사 부산에 2개 있는 큰 신문사를 다 거쳐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탈탈 털어서 사업도 해보고 그걸 6개월 만에 말아먹고 다시 방과후 컴퓨터 강사도 해보고 네, 육아 아이템 서포터즈도 활동해보고 저 육아 동지랑 밤에 치킨값 벌어보자고 블로그 기자단도 했고 쟤도 블로그 기자단을 했어요. 네. 밤에 제주도에 갔다가 논현동에 갔다가 강아지 장례식도 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블로그 글을 썼던 거죠. 천자에 4,000원 받았나? 4천자에 뭐 얼마 받았나? 네. 그렇게 해서 거쳐서 왔는데 왜 이 회사들을 다니다가 경력 단절됐으면 다시 경력을 살리면 되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AI 시대가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해도 남자분들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부는 뉴스 안 봅니다. 뉴스 볼 시간도 없고 핑크퐁은 봐도 뉴스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맨날 뉴스를 유튜브로 보내줘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제목만 보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봤나 그거? 봤어 제목. 이렇게 내용을 봐라. 내용을 네가 보고 알려달라. 나는 그걸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늘 언쟁을 하는데 요즘은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유는 여기 자꾸 서야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 갈 때까지 요만큼으로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다이아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왜 저걸 다시 안 하고 여기에 서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AI가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속눈썹 연장하는 기계거든요. 속눈썹 정도는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기계가 내 눈 쑤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기계가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들고 이제 속눈썹 연장하러 갔어요. 석세스 전날.
언니 이제 이렇대요. 언니도 이제 조만간이야. 그러니까 가입을 했어요. 아 조만간. 아 나 조만간이야. 이러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파마하는 기계 영상을 못 찾아서 미용실 사장님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네, 그 옆에는 이제 휴게소 이제 커피 머신 많이 보셨잖아요. 커피 머신 많이 보셨는데 커피를 타는 것까지는 덜 신기했단 말이지. 근데 최근에 가니까 라떼 아트를 하더라고요, 머신이.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1급 자격증 따놨는데 그것도 이제 쓸모가 없어요. 제가 딴 자격증 중에 제일 쓸모 있는 거 운전면허증 말고는 아무 깔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보면 이제 솜사탕 아트인데 이건 역시 행사장에 가면 줄을 서서 진짜 8,000원, 10,000원 주고 샀던 이 아저씨들만 할 수 있는 솜사탕에 그림을 그리고 토끼 눈을 붙이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솜사탕 기계가 아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이제 끝났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기술은 없지만 난 잘 환승을 했구나. 이렇게 만족하면서 주변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환승을 하시라고 한번 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뻔한 일상이었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면 밥하고 뭐 방학 때는 더 심하죠. 돌밥 돌아서면 계속 밥 주고 밥 주고 나면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과일 달라고 하고 과일 치우고 나면 또 밥 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육아동지라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분은 제 방향에서 이쪽에 있는 분은 이제 저분의 사생활이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똑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키득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우리 만나서 우리는 3시간을 떠들고 있는데 3시간을 웃다가 가끔씩 물어봐요. 뭐라 했노? 이러고 다시 또 하던가 하고. 그래서 한 날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뭔데요? 저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사업 권유 뭐 이런 거 아무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 속도가 저는 이제 꿈이 키즈 카페 나오면서 애들 뭐 킨더조이 하나 쿨하게 사주고 마트 장 보러 가서 카봇 하나 쿨하게 사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만에서 12만 원 말씀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겁나 재밌었어요. 그 정도 속도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걱정 없이 다닌다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다른 건 남편 돈을 하고 그 정도만 벌어야지 생각을 했으니까 재미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얼마를 번다는 거지? 이제 현타가 오게 된 거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파트너들은 얼마를 번다는 거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던 일이 사진 찍고 뭐 글 쓰고 이런 거였는데 진짜 많은 직업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제가 했던 일들을 다 헛되게 하지 않은 보통 다음 직장을 잘 구하면 어이구 이거 할 건데 그래서 만다 그때까지 있었노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헛되지 않은 경험으로 쓸 수 있게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해준 그런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품을 감동을 진짜 반복해서 하고 감동할 때마다 너무 커졌어요. 그 이유가 잘 몰라서였어요. 맨 처음에도 이거를 이제 뭐 정보를 먼저 보고 영상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걸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해볼게요 했으니까 그럼 화장품 바꿔봐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거 쓰던 거 다 쓰고 할게요 살게요. 근데 저는 바로 샀어요. 바로 산 이유가 이거 안 맞으면 쓰던 거 계속 써야 되니까 그냥 역으로 그렇게 샀는데 그냥 발랐을 때 촉촉하네 안 땡기네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공부를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스폰서의 그 파트너라고 다단계에서 자기들끼리 정해서 이름을 붙여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다단계에서 자기들끼리 정해도 세종대왕 이름을 쓰고 장영실 이름을 쓰면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공식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조금 생겼죠.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결혼한 딸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엄마 이거 진짜 그거 한 건데 이거 한번 써봐. 이름 애터미 들어봤는데 아니 이거 써봐봐. 설화수보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서 썼더니 엄마가 얼마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세트에 198,000원이다. 미쳤다 미쳤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윤주 에센스 한 개 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 샘플은 그냥 헬스장 갈 때 쓰신다고 설화수는 그냥 이 목욕 가방에 넣어서 이제 목욕탕에서 할머니 그 정도 할머니들은 다 달 목욕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소라스를 목욕탕에 갖다 놓고 이걸 쓰신다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를 얻고 이제 저는 이제 한 개 아이템을 얻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받았던 게 이 이브닝 케어 세트의 폼 클렌저였는데 저희 스폰서님도 그것을 이렇게 얼마만큼 좋은데 이 돈밖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집에 갈 때 한 개씩 가가라 이렇게 줬어요. 저 신발장 앞에 놔두고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웬만하면 화장품 받아오면 잘 안 써요. 여자들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뭐 그릇과 화장품과 이런 거. 나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바꾸진 않지만 이 건네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쓰던 게 마침 딱 떨어져서 이제 한번 써보게 됐어요. 이거가 얘보다 저는 제가 더 감동이어서 폼클렌징은 아무거나 쓰면 진짜 닦는 순간부터 이렇게 웃으면 땡기는 저는 보통 이제 막 스피치 할 때 보면 속건조 피부가 악건성 피부가 이런 말씀 엄청 하시잖아요. 얼만큼 땡기는지 저랑 한번 대결해볼까 싶은 거예요. 저는 아침에 애를 보고 웃어줄 수가 없어요. 웃으면 바로 입술이 찢어져서 너무 땡겨서 아침에 물 묻히기 전에 웃기 금지. 화장할 때 항상 미스트 옆에 세워두고 남자들 담배 챙겨 다니듯이 미스트를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폼클렌저를 너무 감동을 해서 이제 세트로 한번 사보게 됐죠. 근데 저는 설명서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딥클렌저는 아이라인 그리고 막 많이 했을 때 하는갑다 하고 딥클렌저로 세수를 했어요. 그 느낌은 삼겹살을 굽고 나서 찬물에 후라이팬을 씻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 잘못됐을 때는 설명서를 봐야죠.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클렌징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감동하고 쓸 때마다 감동의 크기가 커졌어요. 잘 몰라서. 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필품이죠. 저는 똥멍청이었어요. 이것도 몰랐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필품이라는 걸 듣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애도 하고 강아지도 하고 누구나 하잖아요. 그리고 벌금을 안 받아도 하잖아요. 이거 양치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누가 딱지 안 끊잖아요. 근데 아침에 양치하고 오셨죠? 네. 다 아침에 하고 오셨을 거예요. 안 하고 온 사람 있으면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이 굉장한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생필품이 어떤 느낌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인 영업 없이 한다고 하지만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나를 위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나 애터미 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래 이 안 닦는데 네가 한다니까 내가 막 칫솔 한 개 사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 토끼가 누워있는 저 장판, 옥장판을 판다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내가 이걸 한다니까 애가 씌어가지고 한여름에 저 필요도 없는 옥장판을 샀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은 안 사줬어도 엄마는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한테 불필요한 소비일 거란 말이죠. 요즘 뭐 워셔블도 다 나오고 이제 매트가 집에 없는 사람 뭐 살 때가 돼서 사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한다면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요까지 왔는데 이 마트 포인트 소멸이 아줌마들한테 좀 중요해요. 좀 중요하고 또 소멸된단다. 엊그제 갔다 왔는데 내가 갔을 때는 롯데마트에서 소멸된다 안 했어. 안 했는데 돌아서서 일요일에 장 보고 왔는데 화요일에 문자 와가지고 소멸된다 하는 거예요. 소멸될 줄 알았으면 그날 조금 귀찮아도 내가 썼을 텐데 그냥 왔단 말이죠. 그럼 2000점수로 이번 주에 다시 갑니까? 안 가죠. 치아비라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한테는 적립합니까? 마누라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 무슨 슈퍼 가서 올 때 꼭 적립하고 온나 이래도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 전화번호를 말할 수 없어서 적립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영수증을 주면서 다음에 네가 갈 때 한 번에 해라 이래요. 진짜 한 번에 한 번 시켜보려 하다가 진짜 너무 늘 열받는 부분인데 이 마트 포인트들도 다 모든 걸 주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이란 거죠. 그래서 애터미로 바꾸면 이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평소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이용을 하지만 이제
이 제품으로 바꿨을 때 명품이 비싸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명품이라서 품질이 좋다고 생각해서 쓰는 분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인 심리에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이제 모르면 비싼 걸 선택해라 뭐 이런 거는 있다지만 그건 옛날 뭐 보릿고개 쌍팔년도 얘기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비싼 거 한다 이러면 어디 가서나 다 고객님 돼요. 네. 우리한테만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일본의 마트 화장품이 저희한테는 엄청 비싸게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싼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갔고 이제 세일 시기를 찾는 사람들은 유목민이 못 찾는 사람들이죠. 쿠팡에 갔다가 11번가에 갔다가 이제 저번 구매의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이 안 오면 또 기다리게 돼요. 이거 할 건데 이번 주에 한번 할인할 건데 이렇게 아무 내가 꼭 쓴다는 정해진 브랜드가 없던 사람들은 이제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비자인가 사업자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손가락을 펴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자동차 보험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쇼핑할 때 초록창 네이버에서 최저가를 검색하는 분, 기프티콘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통신 상품은 동네 대리점에서 가입을 하시는 분, 꽃배달은 책받침, 코팅된 책받침 알고 계시죠? 네. 부동산이 있을 건데, 맞죠? 책받침 광고를 참고해 주문을 하시는 분, 요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될 시 아자모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다 있습니다. 꽃배달, 자동차 보험, 뭐 최저가도 엄청 친절하게 N사 최저가. 네이버에 가서 볼 필요 없이 여기만 와 보면 돼. 이렇게 밑에 써져 있어요. 네이버는 얼마인데 나는 얼마에 줄게.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꼭 아자모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 마트 저 마트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비만 하면 소비자고 여기서 정착을 해서 소비가 뭐 소득으로 이어지면 사업자인 거죠. 딸기에도 PV가 있고 계란에도 PV가 있다는 아자몰입니다. 그래서 아자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서비스 상품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보안부터 과일 배달까지 5만 개 다 있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쇼핑몰 가입하면 쿠폰팩을 준대요. 총 30만 원 팩, 총 15만 원 팩.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쓸 수 있는 쿠폰이 거의 없어요. 완전 희망 고문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잘 된 쇼핑몰에 가면 7만 원 이상 시 이 3천 원 쿠폰을 쓸 수 있대. 가입했으니까 보름 안에 쓰래요. 근데 나는 사실 39,000원짜리 니트를 보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7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또 봅니다. 봤더니 이거 정도 채우면 되겠다는 상품을 찾았어. 이 상품은 안 된대. 어느 카테고리에서 찾아야 된대. 그러면 결국엔 이제 쿠폰을 포기하고 사던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 낭비가 될 때도 많은데요. 저희 아자몰에서는 쓸 수 있는 쿠폰을 한 달 기한을 주고 3,000원, 2,000원, 요즘도 3,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네,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찾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려먹은 쿠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자픽, 그다음에 지팔자, 종을 특가, 그리고 라이브 쇼핑까지 다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진짜 신세계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추천 상품 순위 있어요. 근데 저는 딱히 상품이 궁금하지 않고 쇼핑을 하고 싶을 때는 PB 높은 순으로 검색을 해서 아자몰의 오늘의 핫한 건 어떤 건가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몇만 PB 뜨는 거 있으면 띠용 해가지고 이제 뭐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제가 사실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보 전달 소통의 부분인데 100만 값과 카더라의 차이가 한 끗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00만 값을 나갈 때 정말 막 등 뒤에서 막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등이 따끔따끔했어요. 이 기분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2년 전에 느낀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22년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 학비를 벌어보겠다고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되는데 학비를 벌어보겠다고 사회로 뛰어나갔단 말이죠. 그때 당시 쌈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쌈지 매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파, 가방, 지갑, 신발 이런 걸 파는 이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면접을 잘 봤겠죠. 1대1로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조불조불 떠들면서 잘 봐가지고 딱 가놓으니까 손님이 오니까 너 나가봐라 이렇게 했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나갔어요. 그 손님이 지갑을 만지작거렸어요. 전 뭐라고 할게요? 아니, 지갑 사시게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손님 표정이 지갑 사러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지갑 사시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등이 정말 따가웠어요. 그 사장님이랑 뭐라 하노?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현관 바로 앞에 여기였으면 다시 카운터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졸업할 때는 점장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끗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만갑도 너무 어려웠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육아할 때 아침에 눈만 뜨면 야 오늘 어디 기저귀 핫띠 떴다 어디 물티슈 싸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왜 못하지? 남의 거는 그렇게 홍보를 해주면서 베베숲에서 공기저귀에서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 한끗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카더라가 나쁜 카더라가 아니라 오늘 만약에 점심 때 정말 맛있는 칼국수를 먹었단 말이죠. 근데 내일 누가 와서 물어봐요. 명지에 칼국수 맛있는 데 있나? 내가 쟤한테 절대로 안 가르쳐줘야지라고. 없다, 명지는 없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디 갔는데 맛있더라. 거기 진짜 잘하더라. 거기 가봐. 뭐 아니면 명지 옆에 어디도 맛있더라. 이렇게 하지. 나만 먹을 거야. 절대 말 안 해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뉴스킨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가 있었을 때는 누가 요새 선크림 어떤 거 쓰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가볍게 나는 헤라 쓰는데 내 친구 뉴스킨 하는데 그 모임 애들 거기 거 쓰더라. 그래도 괜찮은 값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선크림 물어보면 애텀이라 말할 수 없고 선크림 선크림 이렇게 망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차이가 엄청 크구나. 저희 아들이 엄마는 애터미를 언제부터 했어? 최근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네 1학년? 이런 거. 엄마 나는 왜 3학년 때 알았을까? 내가 숨겼지. 제 탓인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아들들이 우리 집은 저희 집이 나무색으로 이렇게 다 이제 몰딩이랑 돼 있거든요. 우리 집 나무색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얀색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니까 신랑이 지나면서 애터미를 도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아니다 우리 집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비 집에 진짜 많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 전에 강의를 하셨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들 둘이 어느 순간 언제부터 했대? 근데 왜 우리는 이제 알았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진짜 말은 당당하게 한다고 해놓고 당당하지 못했구나. 당당하지 못했으니까 얘네가 집에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걔네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장의 차이가 크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 백만갑 뭐 카더라 뭐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의 메리트가 포인트 아까 마트 포인트처럼 그 포인트를 엄마한테 못 주잖아요. 근데 이제 나만 적립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라인이 같이 적립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매칭이 됐다고 그 포인트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자기가 알아서 마감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진짜 이걸 어디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다들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요즘 좀 답답한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메리트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글로벌 마케팅, 원 마케팅인데요. 지금 현재 해외 26개국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터키 터키 회원을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려고 하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 로그인이 잘 안 돼? 했더니 자기 친구는 독일에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가입해야 돼? 있어봐. 독일 되지. 독일은 안 돼. 독일 돼. 독일 되는데 독일은 방법이 틀려. 있어봐. 이거 누구 깨울 사람도 없잖아. 혼자 남의 국장님들 뭐 블로그를 얼마나 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그 밑에 누가 달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은 LA에 있대요. 자기 동생을 가입시키고 싶대. 된다. 다 된다. 무조건 다 된다. 그냥 되게 못 사는 동네만 아니면 지금 다 되잖아요. 그래서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국내만 뻗어나가고 남들이 막 글로벌 잘 된다 이렇게 할 때 좋겠다. 그런갑다. 그런 것도 있는갑다. 나도 해야 되는데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는 거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능력이랑 상관없이 독일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LA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의 이상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구나. 요새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직장을 들어가고 나갈 때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는 건 조금 쉬워요. 해주고 튀면 되니까. 근데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래서 받았어. 잘 받았어. 근데 얘가 나갔어. 그러면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굽신굽신거려서 저기 팀장님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질구질하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무조건 시작하면 새로 하는 거니까 내 말고 원래 있던 사람들은 싹 다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떳떳하게 물어볼 수 있고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구조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 열흘간 유지비, 추천수당 이 모든 게 없다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30대였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PV는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분 보세요. 진짜 이분 보세요. 이분이 1년에 지금 이분도 한 3년 됐어요. 1년에 칫솔, 치약, 비데물 티슈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소중한 13만 천 PV입니다. 네, 그런데 우측에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좌측만 어디 기부를 했으면 좋겠을 저런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어요. 네, 회원도 왼쪽만 961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기다려준다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근데 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다려준다. 여기에 30만이 되면 매칭이 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1000만 PV가 있어서 30만 되면 나는 970만 남은 건가? 그렇게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발상의 전환. 네.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모르고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되게 좀 특이한 생각이죠. 여기 계신 분이 물어봤어요. 저분도 한 2년 쌓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당 체계로 넘어가 보면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가만히 있다가 계속 이제 쌓아야죠. 수류탄 던져야죠. 교육수당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수당은 센터장님이 이제 센터 운영 그거기 때문에 승급 프로모션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되게 많이 쌓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회원의 자격으로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좌측 30, 우측 30이 되면 5점, 2만 원 전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요 때는 본인이 판매원 초록색 화면이었을 때 이제 본인 누적 PV가 30만 PV가 안 됐을 때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는 에이전트가 이제 파란색 머리로 바뀌죠. 본인이 30만 PV를 충족하고 좌우가 30만씩 되면 이제 15점으로 세금을 이제 떼고 6만 원 전후에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머리가 70만 PV가 되고 좌우가 70, 70을 맞았을 때 30점으로 12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조금 6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70만 PV로 12만 원을 받을 저점 있으니까 고민하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고민은 지나갔겠지만 저는 초현실적으로 70만으로 하면 10만이 버려지는 거죠. 30만으로 계속 맞는 게 더 이익인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룻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150만 점이 돼서 150 이상이 되면 이제 60점으로 24만 원 껑충껑충 뛰어오르죠. 총반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 등급이 240만 받고 240 이상이 됐을 때 90점으로 36만 원 맞나요? 네. 그다음에 600만 이상 됐을 때는 6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120만 원. 여기서 이제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 단장님도 기다리고 임페리얼님도 기다리고 이제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는 거. 그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 후원 수당의 발생 과정인데요. 여기에 만 PV를 쓰는 30명, 그리고 여기 30만 PV를 쓰는 한 명이 있어도 같은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아까처럼 1억만 PV가 모여 있어도 여기 30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거. 그 최초 후원 수당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데 그 1억만 PV에 나머지는 남지 않습니다. 네, 리플렛이 된다는 거. 이분을 보면 이분은 이제 또 다른 상황인데요.
00, 나도 0이에요. 근데 밑에 한 명이 달렸어요. 한 명이 달렸는데 이분은 만 PV를 샀어요. 근데 이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본인이 이제 이 매출을 적립받기 위해서는 최소 1만 PV 이상의 이제 매출이 있어야지 적립이 된다는 거. 끝까지 00으로 이제 빵집으로 달려 있으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만 빼고 우리만 다 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1만 PV의 이제 중요함, 시작할 때 꼭 조건이죠. 예, 조건 없다 했는데 조건이 있네요. 네. 그래서 쇼핑몰을 가입했을 때 쇼핑몰을 이용하려고 가입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처음에 칫솔이랑 이렇게 막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니 다단계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러고, 네가 준 거 그거 애터미 내가 찾아보니까 다단계 뜨던데 이런 거고. 아, 네, 애터미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해서 시작했노? 이러고 3만 원? 3만 원? 아, 해라. 아, 애터미는 돈이 안 드는 건데. 내가 아니 그 산 거 이거 여기서 칫솔이랑 이렇게 치약이랑 이거 아 해라 그냥 하자. 이제 그 뒤로는 뭐 이제 여쭤보세요. 와 그것도 나오나 해서 내가 어머니 안타깝게도 술 빼고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맞나 내가 많이 못 팔아주겠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에밍아웃을 시어머니랑 했어요. 진짜 별 뜻 없이 시어머니가 이제 뉴스킨 비누도 쓰고 다 쓰시길래 그냥 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샀으니까 이렇게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불려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총성거리면서 갔더만 다단계 아니야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본인이 다단계를 해보셨대요 옛날에. 무슨 구두집을 하셨는데 옆에 양복집이 있어서 이제 뭐 돈을 해놓고 이렇게 옆으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거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몇백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터미 아시지? 이러면서 그래서 호환수당의 지급이 일일 정산 이렇게 저희가 일당이라고 하는데 돈 언제 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매출을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그래서 같은 일당을 받아도 여기 6만 원을 받을지 50만 원을 받을지는 이제 본인이 매일 어떻게 일했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 주급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죠. 수당 안 나와요. 나올 때 되면 나와요. 이렇게 계속 요 달력을 한 개 들고 계시면 초기 사업자들한테 설명하실 때 쉬울 것 같아요. 시스템 소득의 발견을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보신 분들은 다소 많이 웃기실 수 있습니다. 네, 국장 이상의 분들도 많이 웃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여기서 발견했어요. 2년 전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어요. 그래서 애들은 코로나도 걸리지만 겨울 되면 독감도 걸립니다. 그래서 독감, 코로나 한 번에 하는 코를 한 번만 찔러도 되는 키트가 있었어요. 찔렀습니다. 독감도 나오고 코로나도 나오고 이관왕인 거예요. 그래서 병실 중에도 이제 독방 중에 독방을 받았어요. 4인실에 혼자 들어갔는데 이런데 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될라나 했더니 우리가 나갈 때까지 이런 사람은 또 없을 거래요. 무조건 혼자 있을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있었죠. 근데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눕혀두고 줌 미팅도 하고 네 일도 되게 좋더라고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이었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하나가 됐어. 그리고 밥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도 했는데 밥도 갖다 주고 다 치워주고 설거지도 안 해도 돼. 얘가 오줌 싸면 내가 이불 이고 거 다 빨아야 되는데 이불 뽑혀서 주면 이불도 새 이불 주고 옷도 새 옷 주고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최적의 장소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퇴원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후원소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아 이게 시스템 소득이구나. 왜냐면은 얘가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진짜 한 100일 되기 전부터 아팠어요. 진짜 너무 많이 아파서 일주일에 2번도 입원하고 한 달에 보통 20일 정도는 병원에 있고 제가 우리 집 주방보다 이 병원 탕비실이 더 익숙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아팠는데 그때마다 직장에서 애 아픈데 갔다 온나 이랬겠어요? 이제 괜찮다 그냥 안 되겠다. 그때마다 잘린 거죠. 결혼하고 나서 일은 저의 이제 포부와는 다르게 굉장히 계속 돌아서고 또 새 직장을 구해야 되고 이런 반복이었다면 애가 아플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이제 근무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아파서 돌아오면 어린이집 갔다 빠꾸 맞아서 돌아오면 몇 시쯤 돌아오면 나는 요 정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주 5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 3일만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2번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짧아졌는데 이렇게 입원시켜 놓고 완전히 날 새는 걸 아침에 깨워서 보낼 애도 없지. 왜냐 아침에 밥 갖다 주고 깨워주잖아요. 열 체크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때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신나게 달렸던 일주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일로 제가 시스템 소득이라는 걸 처음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 주셔서 감사해요. 네. 세일즈 마스터가 이제 다른 분들께는 유튜브 시작했으면 세일즈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에 에이전트가 되고 이렇게 후원수당을 받을 때 세일즈 마스터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안 궁금하다고 해야 되나 말했잖아요. 이제 로봇 하나 사는 요 정도의 꿈의 크기였으니까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 뭐 할 때 되면 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들이었는데 이제 달리다 보니 작년에 처음 달성을 해봤잖아요. 달성을 해보니까 요즘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일즈 한번 도전할 때 되지 않나 하자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소비자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들었을 때 딱 제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내가 해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구축이 되더라. 그 전에 절대로 구축이 안 된다. 나도 세일즈를 가기 전에는 구축하지 못했었다. 이게 등이 떠밀고 모로 몰아져야지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다. 내 말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에 달성하면 내가 70만 PV가 되고 좌우에 베스트 키트를 8개씩 또는 정수기를 3대씩 이 정도로 이제 250만 PV가 충족되었을 때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해모인가, 덕페인가, 이브닝 케어 4종을 받고 직급수당도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 세일즈 마스터고 그다음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넘어갑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직전 직급을 이제 두 명씩 좌우를 2명씩 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금 보상 100만 원 그리고 해모임 마찬가지로 덕페이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를 받아요. 드디어 여기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한 장 더 들고 왔어요. 절대 끝까지 안 들고 한 장씩 쫓아갈 거예요. 근데 한 장 다음인데 이 다음에도 있지만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부터 제품이 없더라고요. 네, 제품이 없고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는 직전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세일즈까지는 어떻게 2명씩 만들었는데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굴까 이렇게 되게 요새 물음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전 직급을 2명씩 양성한 다음 현금 포상은 200만 원, 해외여행권, 2인 해외여행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저것도 고민이에요. 여기도 물음표고 여기도 물음표. 누구랑 가지 이런 것도 물음표고 막 혼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막 되게 고민이 많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어린이로 시작을 해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이제 첫 직급을 달고 성인 내 앞가림을 내가 하고 결국은 임페리얼 마스터로 모두 만날 수 있는 이런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승급 프로모션에서 13억 6,300만 원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억 6,200만 원, 100만 원 받았으니까 민주 팀장님 저랑 같이 이렇게 깎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현금 프로모션이 없어서 이제 직급수당으로 가지만 여기서부터는 직급수당도 있고 프로모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밑에서 요렇게 보면 스타마스터부터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배 거기다가 후원활동비 200만 원, 후원활동비 500만 원, 후원활동비 1,000만 원 이렇게 스케일이 어디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스케일이죠. 이런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함께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갈 거예요, 이제. 가치 있는 일을 가치 하는 일이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잘 모르는 남들은 뒤에서 대엄마 다단계에 빠지갖고 다단계 하는갑다 할지언정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 우리 스폰서님만 이 다단계에 들어갔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그랬어요. 꼬대 사장님 다단계 한다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니 조심해라. 애한테 하자 소리 안 하던데.
한단다 이제 인스타를 보고 이제 우리 그때 FC 그 오픈하는 인스타를 보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이 왔어요. 뭐 한단다. 니도 조심해라. 뭘 조심하고 내를 안 시켜주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제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결국 자도 하네. 이렇게. 그래서 또 더 많이 이렇게 건너 들렸던 소리는 뭐 매니에 있는 사람만 벌어먹는 다단계인데 지금 저래 아줌마들이 뛰어들어갖고 아이고 돈이 되겠나 뭐 이런 얘기. 근데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돈이 처음에 될 리도 없고 쓴 돈도 없고 이런 건데 이제 속 얘기는 모르고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같이 있는 일을 같이 하는 일이 이 애터미인 것 같고 70대 중반에 새로운 일자리 세일즈 마스터 80대 세일즈 마스터 한참 남았습니다. 맞죠? 한참 남았다고 70살에 시작해야지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70살까지 살았지만 우리 혹시 모르니까 빨빨 가야 돼요. 네, 빨빨 가야 되고 그리고 만 60세 정년에 이제 이른 수가 97만 명, 82만 명, 89만 명이래요. 근데 이 89만 명에 속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애터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스템에 탑승을 해 있어야지 됩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챙겨 먹고 있으면 곧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시스템에 탑승을 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도 눈치 못 채고 최근에 눈치챘거든요. 앱솔루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잘 쓰던 단어도 아니야. 임페리얼도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잘 쓰던 단어도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조리원에서 먹이고 입히고 나왔던 거예요. 조리원에서 나올 때 대부분 이 임페리얼 엑소라는 베네 쪼고를 입고 나옵니다. 애기들이. 제가 핸드폰을 여러 번 바꿔서 지금 저 베네 쪼고리 이 남바가 보이는 사진을 못 찾아서 지금 저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찾아서 애를 등판시켜 놓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이 아닌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이고 맞잖아요. 엄마가 됐을 때 또 내 자식이 아이를 낳으면 할머니도 처음이고 그 처음에 어린이집도 처음 가고 유치원도 처음 가고 초등학교도 처음 가고 고등학교도 처음 가고 그래서 처음이라서 대학 다니다가 때리치지 않았잖아요. 다 졸업하고 첫 직장이라서 못해 먹겠어서 나오긴 나왔지만 네, 어쨌든 또 직장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마음의 그 자세를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존버정신 되게 여기 우리 요 세계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버티면 된다. 근데 전 버티면 다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렇게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저렇게 버티면 저렇게 그냥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죽을 똥 살똥 이렇게 버텨야지. 아이고 이번에는 차가 진짜 오래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러고 눈이 돌아가고 같이 해보자 하지. 동굴 속에 저렇게 있으면 그냥 저대로 가는 거죠. 맞죠? 버티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 시나리오를 쓸 시기잖아요. 저는 항상 이 시기에 이렇게 차례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썼을 때는 되게 재밌게 썼어요. 진짜 웃기고 자빠진 시나리오를 썼더라고요. 근데 어디 보여줄 수도 없어.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금 가닥을 잡아서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근데 떨리는 이유가 일단 저 왼쪽 애니가 사업인데 24년 6월에 다이아를 간다고 작년 6월부터 떠들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드디어 이제 한 줄 지었어. 와 진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떨리는 부분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아들의 로봇 하나 사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우리 남편이 지금 44세인데 50세 제가 사회 은퇴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50세에는 잡혀 들어가고 자꾸 불법 다단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50세에는 철컹철컹하고 내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거라고 아니지. 내가 잡혀 들어가면 네가 혼자 애를 봐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이렇게 약간 조금 궁금한가 봐요. 아직까지 번 돈을 준 적은 없는데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로봇 하나 사겠다는 꿈이 남편을 은퇴시켜 주겠다는 50세에 은퇴 세피하잖아요. 맞죠? 50세에 은퇴해서 애터미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사만 해야 돼. 그때 되면 우리 다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대형 면허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은퇴의 꿈도 꾸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칠순이 될 때 내가 현금 1,000만 원을 꼭 드려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칠순이 될 때 현금 1,000만 원을 선물로 꼭 드려보고 싶다. 일단 진짜로 고마운 게 아버님들은 칠순이 지났어. 80세까지 사는 거는 그냥 본인들의 축복이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축하해 주는 걸로 하고, 엄마들만 생각했을 때도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엄마들이 2년이나 나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시 모을 시간도 좀 긴 거야. 그래서 아이고 잘하면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떨리고 요즘 이렇게 조금 혼자 방방 떠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나의 에너지도 찾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파트너도 찾고, 일단 맨날 이거 얘기하면서 억수로 찔렸거든요. 언제 찾노 싶어갖고. 일단 나은지 모르겠지만 젊은 애는 한 살이라도 젊은 애는 있었으니까 이제 반쯤은 성공한 걸로.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제 혼자 주문을 하고 쓸 수 있는 오토 소비자도 찾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소중한 나의 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꿈을 찾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꿈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이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앉아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딱 이거예요. 와, 이 시스템은, 우리 시스템은 주최 측 같았어요. 또 뭐 하네? 뭐 시작하네? 오픈했네? 다 뭔가를 계속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파트타임인 거예요. 그냥 나도 같이 이제 주최 측이 돼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참여를 하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뭐 하는 갑다가 아니라 와 이번에 이거 해? 와 이것도 해? 이거 재밌겠다.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니는 센터 자퇴 있으니까 된다. 아닙니다. 저 이 생각을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매일 새벽 2시에 저희 팀방 카톡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나와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모두 함께 하게끔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함께 갔으면 좋겠고, 이게 속도보다 방향이다. 뭐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시스템에 탑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데 넘어져도 괜찮고 속도보다 방향이고 이러면 아무도 안 잡아줘요. 자빠져갖고 저기로 가지. 아무도 여기 와 여기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실 거면 꼭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을 하셔야지 파이어업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네, 우리가 뻔한 일상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뻔하게 아주 잘 즐기시고 이 애터미에 대한 진심과 그 열정에 있어서 더 감동이 몰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희선 팀장님이요. 그 플라스틱 로봇 아니고 황금 로봇을 사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하고, 마지막 네, 사업 설명까지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성장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원 채창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원 채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